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입니다. 음, SK 하이닉스를 볼 건데요. 지금 장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에, 대세적 흐름을 기술적 분석으로만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지금은 어디서 반등이 날까 정도, 뭐 기술적으로 그런 정도를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잠깐 보게 되면 이제 보다시피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음봉 지금 5개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간단히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흐름 자체가 여기서 깨지기 시작한 그 흐름이 3,200 여기 3,230 정도 여기서부터 조금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이제 음봉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자리가 이제 강한 저항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농후해진 거죠. 그러면 전저점이었던 여기 3,100선까지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3,140 정도인데 일단 40포인트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요. 그죠?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저항대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어디서 지금 뭐 무엇 때문에 떨어지고 앞으로 전망이 더 반등할 거다 이걸 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런 시장의 위치를 파악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낙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끝선을 오늘 대음봉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했다가 오늘 떨어지면서 그냥 하염없이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지지하장이 형성됐던 구역이니까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데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할 소진이 있다. 그래서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봐야 되겠죠. 올라온다면 이제 이런 자리들이 강한 저항 구역으로 직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저항대가 형성됐고 이런 좀 지지대가 형성돼 있죠. 지금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지수가 왜 빠지느니 이걸 논하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를 두고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요. 그러면 업종지수, 종합주가지수는 조금 하방도 압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 길목의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죠. 그러면 연봉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순전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볼게요. 뭐 하이닉스를 두고 지금 뭐 여기서 실적이니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극히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줄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69,000원대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69,000원대가 왜 반등했는지를 봤을 때는 뭐 여기 저항했던 자리를 오랜만에 그러니까 2002년서부터 근 2020년까지 언제냐면 2017년도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가 한 십몇 년 만에 돌파시켜 놓고 눌렀다가 작년에 좀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리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큰 그림을 먼저 보는 이유는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던 모습을 보고 현재 위치는 어떻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를 이 가격대를 3만 한 5천 원대쯤 되겠죠. 여기를 한 3만 한 8천 원쯤 되겠네요. 여기를 오랜 시간 2005년서부터 여기를 통과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시간이 한 2015년 정도 되니까 한 10년간을 힘들어해요. 그죠? 그러다가 2017년 때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그렇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 웬만한 종목 빠질 때 같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치를 보게 되면 그 하이닉스는 조금 이렇게 반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했던 자리가 이렇게 지금 어쩌면 지지가 돼서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향후 주가는 더 빠질 것이냐 뭐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이닉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만약에 하이닉스가 밀린다 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8만 원 선까지 지금 10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20%나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 밀릴 수 항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2016년서부터 대추세의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내리는 것은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하이닉스를 혹시 신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가격대는 고려를 하면서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얼마죠? 여기 9만 한 5천 원 선, 그죠? 9만 8천 원 선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7만 한 6천 원 선, 7만 7천 원 선, 뭐 이런 정도를 두고 분할 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혹시나 밀릴 때 받아서 이렇게 물려 있는 분이라면 이런 가격대를 보고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기술적이나마도 반등할 소리는 굉장히 큰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겁먹어서 주식 매매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보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공감대라고 하는 거죠. 하이닉스를 그래서 뭐 이게 뭐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전망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으니까 이런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제 월봉은 12개가 모여서 이제 그게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연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이 라인, 그죠? 9만 원대, 그리고 이 라인. 얼마냐면은 여기 9만 8천 원대가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저항대였음을 알 수 있죠. 가격대. 그러면 흐름 자체를 보고 봐도 하이닉스는 이런 흐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틀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와 저항의 기본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래 꼬리를 달고 이것을 반등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온다면 하이닉스가 꺾었던 그림이 1주, 2주를 옆으로 기다가 꺾었잖아요. 그리고 윗골을 잠깐 꺾었으니까 이일 때는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가 한 12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몇 %는 반등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걸 지나서 이렇게 저항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수 전체가 우리나라 지수 전체가 다 꺾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우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빠져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여기를 보셔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부터 슬슬 준비해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또. 자, 이런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은 봉이 한 4개, 5개가 모이면 그게 이제 월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여기 9만 원대 그리고 여기 9만 7천 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작은 그림의 흐름이 시작된 부분이 바로 여긴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멈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오랜 시간에 끌어서, 그죠? 여기 이제 저항을 받았고, 그죠? 지지를 받았고,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러면 올라올 때 이 구역은, 조금 전에 봤지만 12만원대는 또 저항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면 12만원대 이제 단기 저항이 생겨버렸고요. 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9만 원일 때에 지지점이 생기면서 이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대추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과거에 저항 엄청나게 저항을 겪었다가 뚫어놓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받고 지지하 저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술적 분석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지지하 형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지하 저항. 그러면 지금이 그런 모양이죠. 이런 지금이 여기가 이렇게 형성된 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됐던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간 자리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지지화정의 아주 기본적인 자리라고 하죠.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차트가 흐름이 내려올 때 뭐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저항의 흐름이 지지로 바뀌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양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죠. 기술적 분석. 여기서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내려오기만 주가가 이제 흐름을 바꿔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왔고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죠.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칭을 시켜보면 요런 자리가 이렇게 요런 자리가 이렇게 됐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흐름이 강한데 더 강해지는 흐름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더 강한 흐름. 그런 자리가 매칭을 시켜봤을 때는 이런 자리였었다. 이런 자리, 그죠? 어떤 자리? 봐도 이렇게 저항대를 형성했는데 흐름이 강하게 갔는데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를 했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가 단기적으로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던 그림이 이렇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밀리는데 여기는 또 하나의 이런 형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와 저항의 교체 가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그런 위치다. 그런 위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가 많았던 그 가격대가 형성돼 있죠.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긴 어렵고 파동의 형태가 되거나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서 12만 원을 극복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제로 남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여기 8만 원대 이 매물대까지 붕괴가 돼서 이렇게 논다고 하면 당분간은 전체 시장도 붕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어쨌든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데서 순전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반등을 해줄 때 속이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르니까 반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밀릴 때 받으니까 더 깊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런 정도 대추세의 흐름과 지지장이 교체했던 이런 정도는 생각해서 본다면 지금 8만 원대까지는 열고 하이닉스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으니까.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으로 와볼게요.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이미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었죠. 꺾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수렴을 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벌써 여기 적어도 지지와 저항 자리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거꾸로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극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이닉스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8만 원과 9만 원대까지 열고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했다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구역이니까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위치를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주가 전망을 지금 뭘 해봤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늦어버렸다는 것은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선행할 때도 있고 후행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현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적어도 흐름의 개념을 황 대표가 강의를 여러 번 드렸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있는 주식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죠.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대세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싸지는 놈은 더 싸지게 되고요. 그죠? 싸지는 놈은 더 싸지게 되고
비싸지는 놈은 더 비싸진다는 게 기본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높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12만 원까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기를 통과 여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손절 나가게 되면 손절만 치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